오늘은 대신증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3일에 리서치 아름에서 대신증권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은 증권사 애널들은 알아도 못하는 이야기, 대신증권 2분기 영업이익 4,500억 원 전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열흘 전에 낸 보고서입니다. 리서치 아름에서는 대신증권의 적정 주가를 36,5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보고서를 낼 당시 주가가 14,500원이었으므로 무려 152%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 타이밍을 놓쳤고 그 후로는 계속 주가가 오르다 보니 소개를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대신증권 우선주는 3월 23일 이후 7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5.24%가 하락하면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상승에 따른 조정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또 다른 악재가 보도되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라임 사태 관련하여 대신증권의 오너인 양홍석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징계가 확정되면 양홍석 사장은 연임을 할 수도 없고 금융사 취업이 3년 이상 제한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징계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양홍석 사장은 라임펀드 판매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임펀드를 판매할 당시 회사의 사장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금감원의 말대로 양홍석 사장이 징계를 받으려면 라임펀드 관련해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나재철 사장이 라임펀드 판매를 할 때 어떤 형태로든 제동을 걸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논리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단지 오너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의 결정에 반대해서 오너가 압력을 넣었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단지 오너라는 이유로 회사의 경영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경영진의 자율권을 보장하려고 하면서 막상 문제가 생기니 왜 경영진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지 못했냐고 하면서 징계합니다. 이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악재가 나옴으로 인해 대신증권 우선주가 주초에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의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물론 이 영상은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리서치 아름에서 대신증권에 주목하는 이유는 부동산 관련입니다. 나인원 한남과 춘천 원의지구 분양으로 대신증권의 2분기 영업이익이 4,5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대신증권은 대신 F&I, 대신저축은행, 대신자산운용 등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컨설팅, 부동산, IB 업무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신증권은 증권사 외에 자산관리, IB, 부동산 등 다변화된 수익원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른 증권사 대비 우수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완공된 나인원 한남은 대신 F&I의 자회사인 DS 한남이 시행을 전담했습니다. 최근 임차인들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면서 회사 측 계획대로 분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한 영업이익이 약 3,300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2분기에 인식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인원 한남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급 주택이 즐비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최고급 주택입니다. 시가로 65억 정도인데 그나마 매물이 없어 팔지 못할 정도입니다. 즉 나인원 한남은 풍기 현상이 발생하는 매물로서 분양 전환율이 100%에 달할 전망입니다. 또한 춘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원의지구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아파트도 성공적으로 분양이 마감되었습니다. 원의지구 관련하여 8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올해 상반기 내에 인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신증권은 국내의 대표적인 고배당주로서 국내 증권사 가운데 배당 성향이 가장 높습니다. 동사는 2021년에도 별도 기준 40% 이상의 배당 성향을 유지한다고 밝히고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때문에 저는 대신증권 본주보다도 우선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신증권은 지난해 4분기 300만 주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이번 주주 서한에서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유동성 위기가 있을 때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며 증권사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2021년 대신증권의 영업이익은 6,800억 원 이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쓰고 있습니다. PER 5배를 적용할 경우 적정 주가를 36,500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대신증권의 수수료 수입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 둘째, 나인원 한남, 춘천 원해지구 분양 수익이 상반기 내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 셋째, 높은 배당 성향과 자사주 매입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PER5는 무리가 없다고 리서치아름 보고서는 쓰고 있습니다. 즉 목표 주가인 36,500원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리서치아름에서 추정한 2021년의 재무제표입니다. 예상 영업이익이 6,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상 당기순이익은 5,0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리서치 아름 보고서에 대해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나인원 한남이나 춘천 온에이지구와 같은 부동산 분양 수입은 지속성을 가지고 매년 꾸준히 발생되는 매출이나 이익은 아닙니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점 또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